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징계수인데요.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모양입니다. 아직 의총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속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공천헌금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과 별개로 경찰은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리행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혹이 남지 않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의 비리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저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나? 정치판이 바뀌겠나? 하는 자조 섞인 비난이 뒤이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을 자초한 것 또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일부 정치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99만 원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정치적 쇼가 아니라 정치판의 좋은 관례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풍선 효과처럼 한편에서 다른 비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참 씁쓸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제명 사태부터 중앙 지역의 정치 이슈들 정치 한판 시간에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대기실 뉴스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3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입니다.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에 반대 의견을 냈던 순천대학교 학생 다수가 재투표를 지지했다고요? 네, 순천대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대학 통합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재투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재투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에 630명이 참여를 해서 34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55.2%가 찬성을 한 거죠. 네. 어제 설문조사는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서 대학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순천대는 이를 근거로 앞으로 교육부의 통폐합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번 주 얼마 안 남았긴 한데요. 네, 근데 어제 찬성이 우세했잖아요. 그런데 전체 학생이 6,328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한 10% 정도만 투표에 참여해서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모바일로 방학 기간이라서 모바일로 했긴 했는데 일단 방학 기간에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다는 점을 가지고 과연 순천대 전체 목소리를 해야 될 것이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런 뒷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남기고 있는 거죠. 예. 앞서 지난달 23일 이뤄진 순천대와 목포대회 교수, 직원, 학생 등 주체별 통합 찬반 투표에서는 순천대 학생 60.7%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이번 교육부의 통합심사를 받으려면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재투표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 일단은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 여수, 순천, 광양의 재정 자립도가 20% 안팎으로 해가 지날수록 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가장 부자 도시가 여수, 광양이었는데요. 이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입주한 국가산단 호황 여파로 여수와 광양시는 과거에는 재정 자립도가 30에서 50%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최근에 여수 석유화학이랄지 그리고 광양 철강산단 이런 불황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적게 거치면서 공장지대가 거의 없는 이웃 도시 순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 지난해 말 재정 자립도는 여수시가 23.78%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광양시가 20.9%, 순천시는 19.48%, 목포시가 17.37%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시세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을 보니까 2024년도 기준이거든요. 이게 집계가 된 게 2024년도까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수시가 1,174억 원입니다. 그리고 광양시가 626억 원, 순천시가 493억 원이 거쳤습니다. 조만간에 2025년도 자료도 나올 텐데 이걸 보면 더 격차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과 5년은 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차이가 크죠. 어쨌든 뭐 지금 아직까지는 여수시가 1위에 이어서 광양시지만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씁쓸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산업 말씀하신 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원인은 업황 불황 여파로 꼽힙니다. 기업 이익이 감소할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가 감소하는데 특히 대기업이나 산단 집중 지역일수록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여수 석유화학 산단이나 광양시의 경우에 철강산업 대기업과 연관기업 영업이익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두 지역의 경우 몇몇 대기업 실적이 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이자 절대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와 함께 재정 자립도가 아니고 재정 자주도 지표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순천시가 전남 도내에서 57.8%로 가장 높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이 재정 자주도는 시군 단위 개별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이거든요. 예.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지표입니다. 네. 순천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수시가 55.3%, 광양시가 53.9%로 이 역시 세 개 도시가 엇비슷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가 재정 자주도 하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와 광양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과거에 네, 비해서는. 맞습니다. 예. 네. 여수는 정유 유압종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가 연동세목인 법인 지방 소득세 동반 감소로 이어졌고요. 광양도 제철 산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구조적 세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들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프로 질문러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대신 진행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종종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들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질문러로서 열일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질문은요. 지난주에 절대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가 어제 밤늦게 나온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11시 총 9시간의 긴 논의 끝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수위 조치인데요.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호 의원 1억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또 지역 구의원 3천만 원 공천헌금 수수, 또 배우자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입니다. 결국 제명 결정이 난 건데 그 전에 근데 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병기 의원 해당 의혹으로 지난달 30일에 원내대표직에서는 사퇴를 했지만 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를 거부했고 특히 윤리심판원에 가서도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리심판원의 그 징계에 시효가 있는데 이게 3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들면서 자신을 둘러싼 그 징계 시효가 의혹들이 좀 징계 시효가 지났다, 소멸됐다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시효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예. 3년이면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쉽게 볼 수도 있는 시간이죠. 네. 3년 징계 시효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럼 제명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윤리심판원은 일부 사안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상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의혹들 비교적 최근 일들이죠. 뭐 네. 쿠팡 대표와의 호텔 식사 또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제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김병기 의원은 어제부로 뭐 바로 제명된 건가요? 아닙니다.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아, 네. 당 지도부는 원래 오는 15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제명 이 절차를 밟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냈습니다. 아. 특히 본인의 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네.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신청한다면 제명 표결 절차도 당연히 좀 미뤄질 텐데요. 보도에 따르면 당 내에서 김 의원이 재심 신청을 진짜로 하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뭐 통일교 특검인가요? 저희가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네네. 일단 통일교 특검 발의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보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역시나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정부가 또 관련 법안을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 많은 분들이 좀 들어도 또 어렵죠. 헷갈리고 네. 어려워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죠. 개정안대로 하면 오는 10월 검찰청은 이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와 기소는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 수사청 그리고 공소청이 나눠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중수청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곳, 맞아요. 그리고 네. 공소청은 또 법무부가 지휘하는 곳이었죠. 오, 네. 잘 알고 있네요. 자, 중수청과 이 공소청이 있는데 그동안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네네네. 취지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 또 중수청 법안을 공개했는데 행안부 산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총 9대 중대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중수청 이원화 논란이 뜨겁다는데 이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는데요. 네. 이 추진단이 밝혔습니다.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인력을 이원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수사사법관이 있고 네. 또 하나 법률가가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하겠다. 두 개로 이원화를 나눠서. 시키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게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원래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네. 중수청의 수사사법관 또 공소청의 검사 사이에 검사 중심의 그 카르텔이 다시 형성돼서 어쨌든 그 둘이 서로 견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수사사법관도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 법조계 출신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들끼리 어쨌든 다 통할 것이다. 분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친검찰 정권이 다시 들어오면 공소청, 중수청 이거 그냥 다시 합쳐서 검찰청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즉, 이 기소만 하기로 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도 필요할 경우에 보완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그 질문인데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찰 개혁 좀 어려운데 이걸 앞두고 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 반응은 또 어떤지 자세한 내용은 좀 잠시 후에 정치 한판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지난 주말에 서울 다녀왔습니다. 이제 21대 때 친하게 지냈던 국회의원들하고 신년회를 하면서 이제 신년 덕담도 나누고요. 예. 또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셨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국회의원 또 전 국회의원들다 보니까 최근 이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당내 여러 이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예. 저희가 만난 날이 마침 최고위원 선출 또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는 날이어서 그 결과도 예측하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예. 여러 가지 좀 그 당내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좀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서 의원님하고 반대로 주말에는 순천에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예, 확실히 뭐 순천, 뭐 관양, 여수를 포함한 우리 동부권이 정말 날씨도 따뜻하고 살기도 좋고 눈도 뭐 폭설 온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굉장히 포근한 주말을 반대로 보냈고 서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도 요즘 뭐 이슈들이 많았고 저도 그것도 팔로우도 하고 동시에 제가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기도 하고 또 개혁신당 원내대표이기도 하니까 최근에는 그 이해운 후보의 여러 뭐 부정 청약을 포함한 여러 의혹들 파헤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그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 관련 의혹이 정말 날마다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19일 지금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 예. 협상이 조금 늦어져서 20일에 하게 될 거나 아니면 예. 지금 청문회 자체가 뭐 무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일부 나오는데 예.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빠르면 19일 조금 늦으면 20일에 청문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무난히 어쨌든 통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천 대표님 보시기에는. 저는 애초에 사실 청문회까지 못 갈 거라고 보고요. 예. 청문회에서도 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숫자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자 어쩔지 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민주당 그 뭐 해당 상임위 재경위가 됐는데 이제 의원님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정청래 대표랑 식사하면서 예. 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 또 정청래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방어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 조국 혁신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지금 이거는 사퇴시켜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무리해서 그렇게 계속 가시겠나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서 의원님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뭐 인터넷에 대한 갑질 의혹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부정청약 문제는 정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에 가서 과거 후보 시절부터 오로지 이재명을 외치던 지인이 계셨는데요. 지금도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하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이해운은 안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바닥 정서도 많이 좀 나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결단을 좀 내려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라는 그 명분하에 이제 이해원 감싸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해원 리스크를 오롯이 당이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뭐 인사청문회 전에 이제 정리를 하기가 좀 마땅치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아주 정상적인 행태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여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원정적으로 갔다가 그게 예. 당이 훨씬 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칫했다가 이해운 리스크를 민주당이 떠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 대표님, 오는 16일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가 노찬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십니까? 네, 참석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조금 시기가 공교롭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15일에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뭐 저희 개혁신당이나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지하려고 하고 또 아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여야가 또 굉장히 대립하다가 필리버스터 하는 중간이 될지 아니면 끝난 직후가 될지 또 대통령과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국민의힘은 불참을 이미 뭐 공론 거의 뭐 확실시하고 있고 약간 뭐 좀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야당들이 있지만 좀 범여권 정당들이 많으니까 예. 거의 유일하게 저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겠나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유일한 야당다운 야당으로 참석하셔서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오실 예정이십니까? 네, 뭐 야당이라고 해서 꼭 나쁜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신년이니까 또 대통령 뭐 여러 순방도 다녀오셨으니까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순방 성과도 좀 듣고요. 다만 요즘 민생 경기나 뭐 환율 문제 그다음에 이게 재정을 많이 쓰긴 썼는데 이게 사실 특히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잘 체감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 뭐 또 정치적인 여러 뭐 어떤 권력기관 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됐든 민주당의 여러 비위 문제들이 됐든 예. 어느 정도는 대통령께도 좀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주제를 좀 만나볼 텐데 더불어민주당 공천원금 논란부터 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서 의원님께서 소명할 자신 있으면 탈당해야 한다 라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수위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뭐 민심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윤리심판원도 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거다. 이미 이제 강선우를 제명한 마당에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는데 뭐 제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 윤리심판의 결정은 예상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좀 걱정이 그거예요. 이제 윤리심판에 어젯밤 늦게 결정을 했는데 윤리심판의 결정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고위원회는 오늘 아니고 내일 아침에 열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딱 하루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김병기의 블랙폰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예.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하고의 대화를 녹음해서 깐 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러면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만 녹음했겠는가. 이러면서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최고위원들을 좀 설득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확보가 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제 물론 박수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애당의 길을 고민하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권유하는 말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여라도 좀 조심스러움이 있고 만에 하나 이게 김병기 의원이 뭐 재심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재심을 통해서건 또는 최고위 결정을 통해서건 이 제명 결정이 뒤집어지면 그건 정말 당이 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되게 엄중한 문제이니만큼 원칙에 기반해서 좀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일반 국민으로부터 도덕성에 관해서 아주 민주당의 우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될 거고요. 예. 그거는 당장 선거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앞으로 전속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되죠. 또 하나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 예.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도 지난주에 징계를 미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제명 징계 받았습니다.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두 단계 정도 있죠. 최고위 의결이 있고, 의원총회에서 과반 의원,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야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그러니까 탈당 처리가 되는 건데, 예. 저는 두 쪽에서 만약에 한 곳이라도 이 제명 결과를 뒤집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요즘 아무리 민주당이 자기 식구 감싸기, 진영 논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엄중하고 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저희 개혁신당과 야권, 국민의힘이 또 같이 추진하는 돈 공천 의혹에 대한 어떤 특검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협상을 하고 저장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표 만나서 공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좀 밝혔는데 이게 국민의힘과 이렇게 손을 딱 잡아야겠다라고까지 마음 먹은 개혁신당의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사실 정확한 표현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회동이 아니고 야권 당대표 회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님도 같이 하자.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과 가깝냐 안 가깝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일교 전재수 전 장관 문제나 지금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이 동공천 문제는 이거는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면은 예. 야권의 제 정당이 연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참여 안 하는 게 아쉬운 점이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국민의힘이랑만 할 생각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 의원님, 우선 민주당이 주도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은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보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2차 특검만 발의를 하고 일단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보류한 이유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그걸 밀어붙이면 이제 공천헌금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공천헌금 문제는 이제 특검보다는 지금 현재 경찰 수사를 조금 더 진척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특검은 철저한 수사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수사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면 가장 좋을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김경 씨가 미국으로 출국했던 것, 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경이 자술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돌아온 날, 그날 비로소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듯 경찰의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예. 여기다가 강선우는 물론 김병기 소환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찰의 수사 의지라면 특검 요구를 좀 거부할 명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예. 의혹을 빨리 해명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또 정부로서 사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 의원님 방금 말씀 주신 서 의원님 말씀처럼 특검은 좀 신속한 수사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일단 경찰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좀 동의를 하세요? 어떠세요? 네, 서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사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 장동혁 대표 만나서 한 얘기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또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에 대한 어떤 신병에 대한 뭐 처리라든지 강제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예. 이런 어떤 특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또 일반적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지금 추진해도 당장 뭐 오늘 내일 발족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이 경찰은 또 열심히 하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 이어받는 그런 형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단 특검 관련한 내용들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중수청 공소청 법안 입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사 체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또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검찰청이 될 것 같다. 조국 대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놓고 보면 그런 우려도 뭐 충분히 좀 경청할 만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검찰청을 없애는 데 집중하느라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서로가 좀 대화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어느 한쪽은 국가의 수사 역량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쪽은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에서만 모두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좀 두루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번에 정부가 안을 내놓은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공소청의 검사 사이에 그 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예.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전혀 엉뚱한 우려는 아닌 것 같긴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또 대안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 같다는 우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제 검찰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말씀하시지만, 특수부가 과거에 과잉 수사, 선별 수사를 했다, 이런 예. 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즘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던 시기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큰 권력, 그게 뭐 정치권이 됐든 재벌이 됐든 이런 곳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귀합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정치 권력이 결부되어 있거나 큰 어떤 이득이나 권력이 오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전체를 매도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은 아무래도 신분 보장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해체하면서 수사 기관을 뚝 떼가긴 했는데, 그러면 뭐 기존의 검사들이 수사하던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검사 출신은 전부 배척하고 새롭게 리크루팅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 출신들로만 채우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큰 사건, 큰 거악을 척결하는 부정부패 수사 역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감소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일정 부분 데리고 와서 기존의 수사력을 쓰려고 하는 지금 약간 궁여지책 같은 건데요. 예. 근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는 안 되는 게 애초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 민주당에서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 잘 공감이 되진 않고요. 어쨌든 기존의 검찰이라는 한 조직에 있을 때보다는 조직이 분리되면 한 통속 이런 거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도 이거는 약간 실험적인 제도들이어가지고, 예. 저도 뭐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법안 입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간의 그 변론 과정 또 오늘의 결론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 의원님. 네, 지금 우선 이 필리버스터를 끊지 않고 재판 진행하는 부분은 저도 이거는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 변론은 대부분 제지를 하진 않습니다. 예. 재판장이. 그게 예. 변호인의 것이 됐든 피고인 본인의 것이 됐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늘어지게 변론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재판장의 심기를 오히려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너무 길게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재판장이 적절하게 제지해서 뭐 예를 들면 아무리 할 얘기가 많아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내에 끝내라라는 예. 재판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초반에 제대로 공지를 안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결론에 영향을 주시야 당연히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예. 재판 진행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좀 아쉽다, 미스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거 왜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8시간씩 끈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몰라요, 저는. 이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변론 전략 자체가 전략이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피고인 윤석열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들도 그렇고 지금 예. 다들 좀 이런 말 하면 너무 그렇지만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게 도움은 당연히 안 되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해서 뭐 혹시 형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이 피고인은 정말 끝까지 이상하다. 뭐 정말 끝까지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꼴을 보이나 참 뭐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뭐 미룬다고 크게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텐데 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남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이렇게 하는 게 피고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의 무리한 재판 전술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한 짓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기현 재판장은 지금까지도 보면 웬만하면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 사람이어서 그날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반드시 구형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그 단언을 하고 시작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요? 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짓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정서인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네. 재판장의 저 경고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진행이 되고 결론 구형이 어떻게든 뭐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나긴 할 텐데요. 일단 요거는 그렇고 그럼 체포 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이 징역 10년 구형해 놓은 상황인데 1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천 의원님? 이 부분은 글쎄요. 저도 워낙 지금 이제 주된 형의 형량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주된 형이 또 동시 또는 이시에 선고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이걸 또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보다는 뭐 약간 감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래도 뭐 상당히 뭐 5년 이상의 긴 형량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심 선고 결과? 이 징역 10년 구형에 법원이 어느 정도 선고하는지가 그 비율을 보면 또 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선고 형량을 좀 이제 가늠해 보는 기준도 되지 않겠어요? 다들 이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라 재판부에서도 좀 부담을 가지고 판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최소한 5년 이상 좀 그러니까 2분의 1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선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첫 선고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기준이 되고 그 비율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음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었는데 그 이후 또 일주일 만에 또 엄청나게 급물살을 더 빠르게 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큰 지원을 직접 좀 강조를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원 수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천 의원님? 저는 근데 서울특별시 수준이라는 거는 듣기는 좋은데 예. 이게 약간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특별시장은 물론 같은 광역단체장이라도 예우도 높고 뭐 유일하게 장관급이고 여러 행정상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예. 반대로 보면 서울시가 우리 예.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지원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뭐 재정도 상대적으로 풍족하고 별로 이게 서울은 오히려 이제 뭐 여러 규제를 받는 면들이 있지 지원의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도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인 게 예. 광주 전남이 통합된 특별시인가요? 아무튼 네, 단체장의 전남 광주특별시. 권한 그렇죠. 단체장의 권한이나 직급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예.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떤 뭐 지원이나 도움이 있는 거냐. 저는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애매한 정치적 수사들만 난무한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 지역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어떤 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의원님? 이어서. 뭐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감세 혜택, 조세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고 예. 뭐 재정 사업들에 있어도 우선순위도 주고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더 획기적인 뭐 감세 대책이 됐든 아니면 뭐 특정 산업군을 우리 지역에서 더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중앙에서의 지원이 있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저는 물론 그 용인에 뭐 그 민간 기업이 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디로 옮겨라 마라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거 물론 반대입니다만은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건들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다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내놔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있을지 뭐 좀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서 의원님께서도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하셨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얘기한 그 언급한 지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 얼마나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전화람 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행정통합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먼저 좀 나와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도민 여러분 같이 좀 가십시다 이래야 될 텐데요. 네. 아무 구체적 내용들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도지사 후보들께서 대통령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싹 다 하루아침에 다 돌아서 가지고 전부 찬성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여전히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서 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아지는지 설명해 주시라. 그래야 내가 그 말에 예. 좀 따져보든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든 뭔가 내 입장을 정할 텐데 통합만을 강조하고 정말 이렇게 막 태풍이 휩쓸려 가듯이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강주 전남 통합이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전에 대전 충남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강주 전남 통합 이야기가 이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전하고 충남은 아시겠지만 대전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장우 시장,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는 국민의힘의 김태흠 도지사예요. 예. 이분들이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통합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통합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세게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그 실질적 지원의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을 좀 내걸고 통합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광주 전남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서 의원님 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법안의 내용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법이 가장 마지막이고 최소한인데 예. 통합을 통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있고 그 논의의 과정들이 다 모아져서 그게 법안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합을 하자고 해놓고 법을 보면 내용을 알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한참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순서가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발 좀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은지, 뭘 하려고 통합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발전과 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뭔가 또 바뀌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13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빅나티와 이무진이 함께한 바이바이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기다리면 이윽고 모두가 모이는 곳 위에 서 있다. 빠른 시간 쫓아왔지만 아직 벅차 지금도 나는 퇴근 시간에 걷면 하루의 끝에 서면 사람들 틈에 섞여 하루가 진다. 빠른 비가 출발하지만 아직까진 꽤 멀어. 집은 괜히 요즘 들어 조금은 내일 그저 그런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오늘은 시에 빗든 곳을 안녕 하며 집으로 돌아가며 바이바이